지금 현재 교육계에서 가장 큰 그 도전 과제라고 할 수 있는 학교 폭력을 주제로 문화예술교육에서 어떻게 이 학교 폭력이라는 도전 과제를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그 경험들을 가지고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다양한 에너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가야지, 그 다양한 에너지를 공부하는 데만 써라. 여기에 적응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단순한 그 대책보다는 뭔가 좀 인성을 가다듬고 우리 이 자라나는 애들을 좀 보듬을 수 있는 문화예술 교육적 관점에서 뭔가 치유와 예방을 좀 우리가 마련해보자, 그런 이 논의를 하려고 오늘 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문제는 학교라는 담장 안에서 가해자, 피해자 이렇게 이분법적인 구도로 아이들을 그저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까지 이르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부터 이 첫 번째 이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친구였잖아 라는 어떤 제목의 UCC를 먼저 잠깐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도 학교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가해자들을 처벌로서 대하는 것보다는 꿈을 찾아주고 꿈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게 교육해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의 이유미 단장님께서 학교폭력 그 시작과 끝에 서서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상담 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할 때는 자기 자신을 좀 더 크고 우월하고 어떤 그 신체의 어떤 힘의 우월을 과시하지는 않지만 그 충만한 자신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아이의 숨어있는 장기들이 많이 표출이 되고 그 또래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됐을 때 자기 효능감도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학교 폭력 문제를 보다 이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어떤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학교부터는요, 정말 아이들 간의 인터랙션이 메이저 리소스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과정들이 아주 공공연하게 내지는 은밀하게 진행되는 걸 지켜보고 있는 아이들은 대단히 위험한, 저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고 저렇게 상처받고 상처 주는 거는 당연한 거야, 자연스러운 거야 라고 인식할 수가 있어요.
2부 세션에서는요,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이 학교 폭력 문제를 풀어낸 국내외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공유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지난 18년 동안의 저희들의 다양한 사례를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거를 집약적으로 제가 저와 함께 지금 살고 있는 김효진 양에게 김효진 양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비전 캠프라는 데에 참가해서 꿈과 비전을 찾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찾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나는 이것이 되고 싶습니다. 이걸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됐고, 꿈과 목표가 생기니까 폭력을 누군가한테 막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내 할 일 하기 바쁘고, 저는 영화 배우가 꿈인데 연기 학원에 다니면서 입시 준비하느라 바쁘고, 연기 대본 하나 더 외우는 게 더 급급하고, 그냥 미쳐서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저한테는 가장 달라질 수 있는 큰 계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두 번째 발표는 최윤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화면이 좀 흐릿해서 몇 명 안 보이는데 한 200~300명이 여기 화면을 지켰어요. 전교생 120명입니다. 이날 참여한 사람이 학생을 제외하고 한 500여 명이 참여를 했어요. 우리 학교 주변에는 대부분 다 식당입니다. 식당 그날 다 문 닫았어요. 다 왔어요. 여기 풍물 치는 사람들 학부모들이에요. 학부모들 동네 뱅글뱅글 돌면서 온 동네 노인분들 다 모시고 와가지고 함께 학교에서 국밥 끓여가지고 먹고 같이 노는 거예요. 그 생태교육은 존중과 어울림입니다. 예술교육은 소통과 창조입니다. 공동체교육은 나눔과 배려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고, 그런 행복한 아이들이 더욱더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거죠.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다음은 이 김숙희 회장님께서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아이들이 뭔가를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을 우리 기성세대가 제공해줘야 되는 게 저희가 할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 아이들이 있는 게 아니라 저는 문제 사회와 문제 어른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마지막으로 이제 정문성 교수님 계십니다. 우리 금성초등학교에 제가 면접 조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예술꽃 시아대학교하고서 뭐가 달라졌냐, 아이들에게 뭐가 달라졌냐 했더니 한참 생각했던 한 분이 느닷없는 얘기를 하셔요. 애들 입에서 욕설이 사라졌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위 상황에서 왜 그 말이 나오지? 자기는 그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학교에 면접 갔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뭔가 전율 같은 걸 느꼈어요. 이거 왜 이러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이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애들이 욕설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네. 욕설할 상황도 없고, 아이들한테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그리고 그것이 공통의 주제가 되고 화제가 되고 놀이가 되고 활동이 되면 이 학교 폭력 문제는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폭력의 이유는 다양하게 여기 교육 분야 전문가들도 계시지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아이들이 놀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놀 시간이 있더라도 어떻게 놀아야 할지, 뭐라고 놀아야 할지 우리 사회가 아무런 도구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지점에서 바로 문화예술 교육이 아이들에게 놀거리를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술은 영원할 것이며 문명이 위기를 겪을 때 인류에게 예술이라는 극복의 장치가 있다고 한 존 두이의 말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예술 향유로 정신의 고향과 삶의 질적 향상을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안교육에서 그리고 소규모 학교에서 이런 문화예술 교육이 좋은 효과를 얻고 있다면 대부분의 일반 학교에서도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이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한 어떤 지혜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논의가 헛되지 않도록 정말 지속적이고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 계속 반영이 돼서 학교 폭력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천해 나가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구체적인 방안이나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